내 마음도 잘 모를 때도 많은데? 훈련병에게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용서는 판사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한테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유족이 그럼 할 일은 뭘까? 안녕 판심이들. 어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어. 판심이는 알다시피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되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은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선고 결과까지 팔로우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입소 9일차 훈련병을 숨지게 한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어. 지난해 5월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이 있었어. 28도 땡볕에 책으로 채운 30kg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을 하다가 쓰러졌어.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대. 재판부는 학대 치사와 직권 남용 가혹행위로 여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어. 오늘 우리 판심이들은 나와 함께 1심 판결문 분석을 해볼 거야. 판사가 판결문 중에 양형 이유 부분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거든. 양형 이유를 작성하게 될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유리한 사정 두 가지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은 몇 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쓰게 되거든.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번 판결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유리한 사정 두 가지 면에서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먼저 첫 번째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 살펴볼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어.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죄 주장이야. 강간죄의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를 안 했다는 것도 범행을 부인하는 무죄 주장이지만 성관계는 했는데 합의하에 했다. 내가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범행을 부인하는 거야. 둘 다 무죄 주장인 거야. 피고인들은 내가 군기훈련을 시킨 것은 맞지만 범행을 부인했거든. 무죄 주장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 첫 번째, 학대가 아니다.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중대장, 부중대장이 실시한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 행위는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물론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 둘이 학대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 두 번째,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 군기훈련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훈련병 혼자서 뭐 몸이 약해서 죽었든 내가 죽인 게 아니다. 혼자 죽은 거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어. 피고인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전문의와 법의관의 소견, 사건 발생 전 12사단이 예하부대에 전파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온열 손상 예방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런 공문을 근거로 입소 9일차에 불과한 피해자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훈련을 받을 경우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중대장, 부중대장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서 훈련병이 사망한 것이 맞다라고 판시했어. 타당한 판시지. 세 번째로 피고인들은 둘이 공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군기훈련 전체 과정에서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서로의 행위를 승인, 보조하면서 관여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둘이서 피해자를 때리자고 서로 사전 공모는 안 했어. 그런데 A와 B가 같이 있는 장소에서 A가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기 시작해. 옆에서 B가 보다가 나도 때려야지. B가 피해자를 또 때리는 거야. 그걸 또 A가 옆에서 보다가 피해자를 때려. 이렇게 A와 B가 각각 번갈아 가면서 둘이 한 공간에서 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때렸을 때 이게 공동 폭행이 된다는 이야기야. 꼭 사전 모의를 할 필요는 없고 서로 상대방의 폭행을 인식하면서 용인, 승인, 보조하며 관여하면 공동 공모관계가 된다는 뜻이야. 재판부는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의 행위도 서로의 이 군기훈련 행위, 학대 행위를 용인, 보조하면서 관여했다. 그래서 둘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어. 그럼 재판부가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재판부는 첫 번째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둘째,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악감정 내지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은 피해자들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을
마음을 들어서 제한적으로만 참작하겠다. 이렇게 유리한 사정을 3가지를 들었어. 재판부가 적시한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 우리 판심이들 나와 함께 꼼꼼하게 분석해보자. 첫 번째,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서 가장 총책임자인 여중대장에게 학대 치사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어. 내가 수많은 변호를 하지만 못하는 변호가 있어. 뭔지 알아? 마트에서 물건을 쓱 자기 잠바박 안 호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찍혀서 근데 난 절도가 아니래. 나 이거 사실관계 부인 못해. 내 아는 판사님도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 재판을 하고 있는데 CCTV에서 할머니가 막 다른 애를 막 폭행하는 장면이 법정에서 영상 증거로 틀고 있는데도 저거 다 아니라고 법정에서 막 계속 부인을 하더래. 판사가 아무리 봐도 이 법정에 나와 있는 할머니가 맞는데. 그래서 이 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 맞잖아요 이렇게 법정에서 말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피고인은 사실 답이 없어. 누가 봐도 본인인데 자기가 찍혔는데도 자기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CCTV까지 찍힌 사실이 제출이 되면 자기가 아니라고까지는 잘 못해.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여중대장을 한번 보자. 당시 훈련을 받은 훈련병이 사망한 훈련병 혼자가 아니야. 사망한 훈련병을 포함해서 6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고 같이 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이 법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법정 증언을 했어. 첫 번째로는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완전 군장 상태로 선착순 띵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진술을 했어.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CCTV가 없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상태야? 이거는 CCTV는 없지만 CCTV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고 1명은 사망했지만 5명이 살아있잖아. 5명이 진술을 했고 증언을 했어. 이거는 CCTV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목격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런데 이것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유리한 사유니까 피고인에게 고작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유다? 판심이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과연 유리한 사정일까? 두 번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대. 판사가 다른 사람의 목적을, 마음을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도 잘 모를 때도 많은데? 그럼 판사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의, 목적, 의사 유무를 판단할까? 정황이야. 범행 전후의 정황. 지금 들어온 지 9일 된 훈련병에게 28도 땡볕에 책으로 가득 채운 30kg 군장을 메고 훈련 규정에도 없는 강훈련이야. 훈련병에게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 훈련병은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사망을 했어. 같이 훈련을 받은 다른 훈련병의 법정 증언을 우리 더 들어보자.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여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대장이 여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를 가져다주고 체크하라고 하자 여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씨의 증언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방부 훈련병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를 3번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의 진술이 나오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B씨는 여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자 박 훈련병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설치한 3번째 유리한 사정을 보자. 형사 공탁한 사정에 대해서 재판부도 일부 제한적 참작을 하겠다고 했어. 제한부 참작이라고 재판부도 단서를 달기는 했어. 그런데 훈련병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를 했대. 여중대장은 300만 원, 부중대장은 500만 원이래. 어떻게 생각해? 유족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공탁을 해버렸대. 유족은 그 공탁금은 피고인들이 다시 가져와라 그러면서 재판부에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어. 용서는 누구한테 구하는 거야? 용서는 판사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한테 구해야 되는 거야.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5년을 선고했다고 했는데 양형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 권고일 뿐이야.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사망한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으로 너무 불쌍하다 진짜.
나는 이거 법정에서 나도 판사였지만 가끔 진짜 심금을 울리는 사건들이 있거든. 판사도 가끔 눈물이 나.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 나는 내가 이 사건 법정에서 판결했으면 판결하면서 눈물이 났을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훈련병의 어머니는 앞으로 100년을 더 준비하고 살아갈 아이를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군대에서 온몸을 바쳐 훈련을 받고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대. 20대 청년이 죽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소풍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데 5년이라고? 지금부터 유족이 그럼 할 일은 뭘까? 첫 번째,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의견서를 내야 돼. 검사는 구형의 절반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형 10년만큼은 선고되지 않았으니 양형이 가볍다고 항소해야 돼. 유족은 반드시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돼. 그리고 항소심에 와서 갑자기 이 피고인들이 나는 이제 와서 다 인정한다. 학대도 인정하고 인과관계도 인정하고 공모도 인정한다. 우리는 유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하겠어? 형을 감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때 유족은 항소심에서도 이 건은 피고인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죄 주장을 유죄 주장으로 바꾼 것이므로 절대 감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징역 5년도 가볍다. 반드시 유족들은 법정에 가서 피해자 진술권도 행사하고 피해자 의견서도 제출해야 돼. 만약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다고 반성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으로 감형한다면 우리 판심이들 아들들 앞으로 군대 갈 수 있을까? 우리 항소심까지도 다 같이 지켜보자. 오늘은 무겁게 우리 판심이들 안녕.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